저전력 클라우드로 간다. 그게 K-클라우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다. 정말 대한민국만이 이걸 해낸다 하는 그런 드디어 이제 그날이 왔습니다. 이들이 전부 다 어떤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함께 협력을 했을 때 진정한 미래 교육이 되지 않을까. 후보 장관님들도 호명호재하지 않을까. 두근거림과 설렘으로 교육 현장의 변화를 기대해 보는데요. 디지털 기술 발전이 이제 교육 혁신과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모두가 지혜와 협력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바로 다양한 인프라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환경들이 마련되어야 할지 지금부터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 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다양한 인프라나 환경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 실제 미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들께서. 예. 네, 인프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단 그 5월 달에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이제 스마트 기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AI 디지털 교과서 수업 지원을 위한 1인 1스마트 기기 이제 계획이 마련됐고요. 그다음 중요한 인프라는 계속 얘기했던 K 클라우드가 잘 이제 구비돼야 되죠. 모든 학교가 K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교사들이 역량을 충분히 이제 저희들이 지원해 드려야 되니까 교사들 연수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짜서 지금 역대급 연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K 클라우드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이종호 장관님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이제 아까 앞에서도 이렇게 그 클라우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앞에 이제 K자가 딱 붙었습니다. 이제 기존의 그런 그 반도체 칩들을 사용했을 때는 전기 에너지를 많이 소모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K가 붙음을 해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전력 클라우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 궁극적으로 뭐 지구의 어떤 그 기온 변화를 유발하고, 그래서 우리는 저전력 클라우드로 간다. 그게 K 클라우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또 이종호 장관님께서 직접 제안하셨죠? 그렇죠. 이름도 제가 좀 붙였습니다. K 클라우드라고. 그러니까 클라우드 인프라를 그러니까 국산 그 자국 산업이 실제로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국, 중국, 한국 정도죠, 그죠? 다 세보진 않았지만 손에 꼽을 네, 정도죠. 그렇게 네. 많지 않고요. 이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의 그 디지털 그 정보통신 핵심 인프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 차원에서 우리도 우리의 특징적인 저전력 클라우드를 좀 국산화해서 써야 되는 그런 또 이유도 있고 해서 AI 디지털 교육 사업과 같이 연계가 돼서 같이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인 1디바이스도 사실 그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모든 학생들에게 이렇게 하는 나라가 아마 쉽지 않을 거고요. K 클라우드를 가진 나라고 디지털 교과서를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뭐 정말 대한민국만 이걸 해낸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좀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3부가 시작됐으니까 두 분 악수 한번.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궁금한 게 자칫 이 AI의 등장으로 교사들의 역할이 좀 약화되진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조교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한 교실에 이제 학생 수만큼의 보조교사가 생기는 거니까 인간은 아니지만 인간보다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똑똑할 수 있는 AI 보조교사를 거느리고 본인은 정말 아이들의 인간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교사의 역할이 훨씬 더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고 더 중요해지는 거죠.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교사 역할이 좀 바뀌기도 하면서 폭넓어지는 건가요? 교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인간을 대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좀 있어요. 있죠. 그런데 이게 발전하면 교사 역할이 대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인공지능이 학교에서 맡는 역할은 교사의 역할이 아니라 원래 필요했는데 못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한 명의 교사가 이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쵸. 못했던 부분인데 대체가 아니라 그 부분을 채워주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교사가 실제로 지금 맡은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채워주면은 교사는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더 잘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교사 역할이 네. 그 학습을 설계해주는
그런 역할도 더 강화되고 또 멘토, 코치 역할도 더 강화되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네. 다 그렇게 그러네요, 아시네요. 정말. 어떻게 예. 보면 그 교사분들께서도 항상 고민됐던 부분일 것 같아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다 신경 쓰고 싶고 능력을 좀 키워주고 싶은데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던 것을 AI 교사가 네. 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그 교수 생활을 하면서 네. 그 학생 수준이 어떤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지만 그래도 이게 다양합니다. 다양하죠. 다양하니까 이게 못하는 학생에 맞출까, 잘하는 학생에 맞출까 중간으로 이게 어려워요. 맞춰야 되나?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고민이 이제 상당히 이제 해소가 될 수가 있죠. 인공지능이 이제 대체를 해주니까 좀 더 효과적인 방법, 뭐 좀 더 또 인간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교육적인 그런 거를 또 가르칠 수 있는 그 준비를 할 수 있고 창의적이고 또 이제 전인 교육에 가까운 그런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AI 디지털 교과서 보조 시스템이 이제 교사들을 도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선생님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게 네. 교사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할 텐데요. 그래서 또 아까 연수를 네, 정말 네. 대대적으로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연수 프로그램의 이제 명칭을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 연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AI가 이끄는 게 아니죠. 이 혁명은 교사가 이끌어야 됩니다. 그리고 AI는 툴인 거죠. 수단인 거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한국말로 가르치다가 이제 오늘부터 영어로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 정도의 큰 변화이기 때문에 부담이 정말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이제 개별화 맞춤 교육 얘기를 했지만 그게 선생님들의 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과 또 우리 또 교육 정책가로서 저의 꿈이기도 하고요. 저 같은 교육 정책가들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지금 이번 연수입니다. 그래서 또 선생님들은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AI 시대에 발맞춰 미래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 교사분들이 있는데요. 선생님 강점인지 알고 계셨어요? 강점. 지금부터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수업 교실혁명 선도교사분들입니다.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해 교사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가 한창인데요. 연수에 참여하신 교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디지털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의 시대적 사회적 흐름이기 때문에 흐름 속에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조금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도구를 좀 더 사용하면서 학생들이 더 활발하게 좀 더 참여하고 폭넓은 사실들을 좀 더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학습의 그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학생들은 또 새로운 어떤 개념을 발견하고 그 개념을 또 자신의 삶 속에서 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에드테크를 사용했을 때 더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능적으로는 단순히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한 차원에서는 약간 자동차가 도입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을 할 때 자동차가 있으면 더 먼 곳을 갈 수도 있고 다양한 여행 코스를 짤 수도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어쨌든 교육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이 여행을 할 때 단순히 교사가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학생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AI 디지털 교과서라는 도구를 통해서 더 먼 곳을 갈 수도 있고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르치는 학생들이 30명을 일단 넘어가면 그 교육에서 원하는 학생 개별적인 분석이나 또 그 분석에 따른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AI 그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오면 가장 중요한 학습자 분석을 빠르게 그리고 이제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점과 그 학습자 분석에 따른 수업을 설계하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미세한 조정이 가능해진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서책과 병행해서 이제 교사가 그 수업에서 필요할 때 교사의 주도성을 가지고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래도 저도 그 디지털 교과서의 가장 장점은 학생들의 그 개별 지도 또는 이제 개별 피드백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이제 교사들의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교사들이 좀 자발성을 기초한 그런 교실혁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사분들, 선생님들께서도 또 열심히 연수를 하시는데 저희 팬텀톡은 대한민국의 아주 훌륭한 교육자분들, 우리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이 교사의 재교육은
필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는지 교육부의 방안 좀 말씀해 네. 주시죠. 거의 3년 동안 1조 5천억이 넘는 지금 투입을 합니다. 3년 동안 3만 5천 명 이렇게 이제 양성이 되는 거고, 이제 선도교사들은 정말 좀 이제 본인도 많이 알아야 되고, 또 그 학교에서 다른 교사님들에게 또 이렇게 좀 코치 역할도 해주셔야 되고, 선도교사 양성을 통해서 이제 다른 교사분들한테 전달되는 그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교에 컨설팅을 많이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장 선생님부터 이제 전체 교사들이 이제 컨설팅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개별 교사 한 분 한 분이 자기의 역량을 계속 채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듈형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수업의 혁명이라는 게 사실 이게 주입식 암기식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실 혁명을 하기 위한 이제 교사 연수도 암기식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주입식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식, 워크샵 형태의 그런 이제 연수를 구상해서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이제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교사분들한테는 부담도 크지만 또 보람도 굉장히 클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고요. 많은 호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저희가 이제 연수 때 제가 좀 저도 상당히 이제 울컥해서 감격스러워서 아 정말 이런 날이 옵니다. 이렇게 제가 정말 제가 한 30년 동안 교육 정책을 고민하고 쭉 실행도 하고 또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지만 이번 연수만큼 저는 의미가 큰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드디어 이제 그날이 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AI의 그 도움으로 이제 교사분들의 역할이 크게 바뀌고 또 정말 더 아이들에게 그 효과적인 그 지도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도래한 거죠. 네. 지금 이 변화 자체가 너무 하이테크기도 하고 네. 실제로 교사 선생님분들의 이제 역량도 다르잖아요. 이런 IT 어떤 하이테크를 빠르게 좀 받아들이는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시고 좀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부담감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저희가 알고 가야지 또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네. 우리 그 궤도 씨 사실 두 장관님이 이렇게 한꺼번에 한 번에 뵙는 기회가 흔치는 않잖아요. 어우, 거의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궁금했던 점, 물어보고 싶었던 거 있으면 지금 원 없이 물어보시죠. 정말 여쭤볼 게 많은데 네, 시간 관계상 근본적인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이 손을 모았어요. 기술적인 시스템만으로 미래 교육을 이해할 수 있을까? 왜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기술이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 계속 과거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본질 자체는 사실 교육에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이 미래의 교육을 위한 기술 이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제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미래 교육의 궁극적인 방향, 목표 이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 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제 어떤 그 교육 그 혁신 속에서 낙오되지 않고 정말 자기의 소질을 잘 찾아서 행복하게 자기 전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기회가 될 것이다. 이제 그 과정에 이조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많은 어떤 교사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사분들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제 아이들을 잘 가르칠 건가라는 연수도 받고 해서 그런 부분도 이제 고민을 하시겠지만 또 나아가서 AI 디지털 교과서와 맞춤형으로 교육을 받은 학생들과 이렇게 아주 그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정말 그 따뜻한 인간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또 학생을 길러내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또 확보하고 또 그 준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편 이제 그런 또 학생들끼리도 같이 어울려서 정말 그 단체 운동도 많이 하고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지 이 AI 디지털 교과서 환경에서 교육받는 또 의미도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육에 활용할 때도 그 소위 AI 시민 교육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부가 사실 그 디지털 그 권리장전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세계를 리딩하는 지금 정책을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디지털 이제
교육 규범도 이제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디지털 시민성을 좀 더 길러주기 위해서 대한민국만 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규범을 같이 지금 이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AI 디지털 교과서 또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 이런 걸 통해서 세계적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걸 주도하는 역할도 또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또 과기부와 또 우리 교육부가 또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함께 해야만 하는 네. 예, 기술 발전이고 정책이고 네. 교육이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AI가 가장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적고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분야가 교육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교육 분야 AI 발전을 대한민국이 선도한다는 게 굉장히 저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또 희망적인 반면에 또 남은 과제들이 또 있습니다. 맞아요. 과학 그 커뮤니케이터로서 남은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았고 개인 맞춤형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 그 학생, 개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정보들이 정말 많아질 거예요. 간단한 개인적인 어떤 정보들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정보들이 나올 텐데 이거는 정말 보안이 너무너무 중요해지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이 개인적인 정보를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 이거에 초점도 굉장히 많이 맞춰져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역시나 이 두 부처가 많은 힘을 합쳐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그 AI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 이제 과기정통부에서는 그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뭐 가령 사이버 보안 쪽에서도 이제 알고리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전 세계 그 사이버 보안에 아주 유명한 그런 기관에다가 우리의 그 사이버 보안 뭐 박사급 뭐 이런 그 훌륭한 학생들 보내서 이 탁월한 인재를 키우는 그런 부분도 아울러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안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또 탁월한 인재, 보안 쪽에 탁월한 인재도 키워야 되고 그분들이 또 해결해 줄 거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 이 디지털 공간에서 도덕, 윤리 이렇게 잘못되면은 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어릴 때부터 잘 교육을 함으로 해서 좋은 인성을 가지고 또 디지털 윤리의 교육을 잘 받은 미래의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원주민을 키워내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교육부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 연수 그러니까 그게 정말 중요해서 원래 지금 주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과기부에서는 K-클라우드 지금 굉장히 열심히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처가 이제 K-클라우드와 교원 연수를 통해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받침이 돼서 내년에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성공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막상 또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가 활용되기 시작하면 정말 협력할 일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자주 보시겠네요. 호호. 호호 브라더스 두 분이 자주 보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첨언을 또 혹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시대가 바뀌면서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해졌다는 건 저는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말 대표적으로 교육부와의 그 부처 간 협력이 정말 잘 되고 있고 거기에는 또 우리 장관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 AI 디지털은 다른 또 기술보다는 빨리 바뀝니다. 대응을 잘 하려고 그러면 이 부처 간에 걸쳐 있는 업무인데 거기에 그 장벽이 없어야지 협력을 잘해야지 적시에 이렇게 뭔가 대응을 해서 우리가 변화에 대응을 해서 뭐 인력을 키워내고 또는 다른 또 새로운 사업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효과적인 일을 할 수가 있다. 근데 그 시간도 결국은 돈이고 또 나중에 손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정말 그 신뢰성을 가지고 부처 간 협력을 한다는 것은 적시성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이 다가오는 AI 디지털 시대에.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이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역할 짧게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공지능 시대를 잘 살아가려면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 잘 해야 되고 또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창의성과 인성을 더 키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분들의 역할 변화도 중요하고요. 다 함께 우리 그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이 이런 변화의 포스트 무버로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요. 또 과기부랑도 열심히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역량 있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라는 거는 과거에는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가르치고 배우는 입장이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거대한 어떤 문화의 사회적 변화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이제 학교만 바뀌어야 된다, 정부만 바뀌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학생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들이 전부 다 어떤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함께 협력을 했을 때 진정한 미래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두 후보 장관님들도 네, 호형호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바뀔 미래 교육. 네. 네. 아, 좋습니다. 정말 호영호재 하시길 바라면서 네, 방법은 바뀔지언정 본질은 변하지 않죠. 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맞춰서 교육도 끊임없이 변화해야 하지만 그 변화의 방향은 바로 언제나 우리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교육의 본질을 지켜가면서 그 본질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AI와 디지털 기술이 지렛대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